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피고인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결정적인 팩트들을 제공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어제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상태죠. 증인으로 나왔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재판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6시 땡 하면 끝나고 다른 누가 뭐라고 하면 일찍 끝내고 그래가지고서는 재판이 하세월이죠. 그런데 형사 21부 허경무 재판장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저녁 때까지 재판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아마 신속하게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거 잘 아시다시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서 의원들한테는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상황본부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50만 원짜리 봉투를 또 돌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핵심이죠. 현재 돈 봉투를 받았다는 20명 정도는 특정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 지금 불러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는 어렵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때도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준 사람도 부인하고 받은 사람도 부인하니까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 300만 원이라는 거 5만 원짜리로 하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 돈 봉투를 받은 수사,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수사가 잘 될 것처럼 결론이 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늘 자제해왔죠. 그 이유는 바로 수사 자체가 어렵다. 현금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현금을 뿌린 사람이 윤관석 의원이고, 어저께까지 의원이었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의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22대 국회니까.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 근데 윤관석이 부인하고 있고, 받은 사람들은 아예 검찰 수사를 안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명이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와서 증언을 또 했습니다. 증언이라는 게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주는 이런 거였죠. 2021년 5월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3월부터 이성만, 당신은 민주당 의원이니까 의원이 1,000만 원을 갖다 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서삼석 의원이 200만 원을 줬다. 이런 걸 이제 부의 자금이라고, 자기네들 예산 밖의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본인이 받아서, 이때 조직총괄본부장이었으니까 받아서 송영길 후보한테, 전당대회 대표 후보죠, 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송영길 캠프에 돈을 내는 사람은 송 대표를 보고 돈을 내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이 전해지길, 그러니까 송 대표한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전달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윤관석 의원이 줬다는 300만 원짜리 봉투, 그것도 보고를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윤 의원이 이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제공하는 걸 피고인, 그 자리에 송영길이 있었으니까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정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액수라면 윤 의원 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한테 가는 거액을 과연 의논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까 싶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모르니까. 이거는 송영길과 윤관석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증언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거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짐작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것도 보고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고. 근데 이런 이제 송영길에 보고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박용수 전 보좌관이라고 있죠. 이 사람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더 상식에 부합하냐? 당연히 이정근 전 부총장이죠. 왜? 돈을 준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줬다든지 몇 천만 원을 줬다. 이 사람은 그 송영길 전 대표를 보고 주는 거고, 근데 이정근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이 중간에 뭐 이른바 배달 사고로 떼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돈을 준 사람은 이게 자기가 송영길을 보고 줬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의 반응을 체크를 합니다. 보고가 됐는지. 그래서 대개 이 경우에는 돈을 전달하고 송영길한테 보고를 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형식으로든 돈 받아서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든 받았다는 표시를 이 돈을 낸 사람한테 합니다. 그게 정치권의 불문율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줬다. 그러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보고를 하면 뭐 이제 또 하루 이틀 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시간을 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아유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러면서 응? 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고를 그 돈 내가 보고 받았어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취재하면서 그런 걸 여러 번 그 의원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표시를 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이거 중간에서 누가 잘라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근도 그 돈을 받으면 당연히 보고를 하고 송영길 후보한테. 송영길 후보는 그거를 돈을 낸 사람 뭐 200만 원 정도야 뭐 별거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뭐 1,000만 원이나 뭐 아니면 그 이상을 낸 사람 정도한테는 반드시 받았다는 사인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과 박용수 전 보좌관 사이에 지금 뭐 보고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정근 전 부총장 얘기가 맞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동안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다른 돈 봉투 관련해서 자기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다 시인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 관련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술술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도 이정근 전 부총장이 설명을 합니다. 특히 어제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위증교사 혐의 부분을 진술을 했는데 그게 아주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남편이 자기 구명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 그때는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이 안 됐을 때니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만나려 했는데 거듭 무시를 당했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서울 조교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 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출마한다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자리에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남편이 갔다고 합니다. 가서 송을 만났더니 송이 책에다, 자기 책에다가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 이런 메모를 써서 주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모 내용을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훗날을 도모하자는 게 나에게 훗날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4년 2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제가 알기로는 62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2살인데 아니 62살인데 4년 뒤면 66살, 67살 되는데 훗날이 뭐가 있을까? 아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뭐 이런 나에게 훗날이 있는가? 이런 회의적 생각이 들었다.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잠깐 모른다. 생각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비겁함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비겁한 것도 부질없고 제가 지금 징역살이보다 더한 지옥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작년 11월에 송영길 전 대표 만나서 뭐 책에다 사인 받고 뭐 훗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달 12월에 그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훌훌 털고 그냥 솔직하게 겪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다. 이런 심경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돈봉투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에 이제는
송영길 관련도 나는 그냥 내가 겪은 그대로 털어놓겠다.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악몽과 같은 일이겠죠. 자, 여기에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달 초 지금 5월 30일 아닙니까? 이달 초에도 소나무당,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당이죠. 소나무당 측 사람이 자기를 구치소로 찾아와서 송영길의 편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뭐 이 편지도 아마 위증을 해달라, 뭐 이런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어떤 메모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희망을 갖고 견뎌내자, 뭐 이런 취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위증 교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그게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지 그거는 검찰이 수사하면 나올 거라고 본다. 검찰 보고 수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훗날을 도모하자는 차원 정도만 쓰고 편지에서도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뭐 위증교사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러나 훗날을 도모하자는 걸 위증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5월 초에 썼다는 송영길의 편지, 거기에도 만약에 비슷한 식으로 나를 위해서 좀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좀 해줘. 왜냐면 5월 초면 어제 있었던 이 재판의 증인으로 이미 신청이 됐던 때일 거거든요. 그럼 그 정원에 나와서 위증을 좀 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되면 이제 위증교사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위증교사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4차 공판을 했었죠. 뭐 빨리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빨리 끝날지 어떨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원래는 뭐 총선 전에도 끝날 수 있었는데 못 끝났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지금 계속 지연 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음번이나 한 5, 6차 공판에서 과연 그 재판을 끝낼 수 있을까? 조금 불투명합니다. 현재 재판장에 달려있죠. 이 위증교사 재판의 재판장은 김동연 판사입니다. 김동연 판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대장동 재판의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형사합의 33부. 근데 이 김동연 재판장이 뭐 그렇게 재판을 일찍 끝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위증교사 재판이 언제 끝날지. 원래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데, 그 이재명 위증교사에 이어서 똑같은 변호사인 송영길 전 대표도 역시 또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순순히 지금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쉽게 그 여부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